자, 오늘장 모사지 3부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김용덕 대표의 방송 매일 장중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김용덕 대표입니다. 앞서서 뭐 장르무료 방송 참여 또 투자자분들한테 얘기 드렸지만 저는 점심을 먹질 않아요. 점심시간에도 시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오늘장 모사지 이 3부 코너를 풀로 제가 도맡아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전주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고, 유영덕 대표의 한방승부, 섹터를 잘 알아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방송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번 주부터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를 해드린 거, 뭐 4월부터도 이제 6대 세타 적중 부분들을 하면서 이 오늘장 모사지 외에 뭐 장주무료 방송 부분에서도 주제 자체가 6대 섹터 적중, 다음 기대 섹터는 무엇이냐를 가지고 방송 부분들을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지만, 전주부터 진행된 오늘장 모사지의 이제 결과값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으로도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11일부터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섹터 얘기도 해드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부분들을 해드려왔죠. 그래서 전주에 일주일 내내 이제 로봇주만 하면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려가지고 뭐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 분야에서 이번 달에만 수백 프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관심주로 오늘장 모사지 같은 경우에는 공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클럽이 같이 하고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보라. 뭐 하던 안 하던 건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양전기하고 모베이스 전자를 주축으로 한 로봇주 흐름 부분들을 관심 가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게 딱 상한가 나오기 전날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둘 다. 상한가 나오기 전날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12일날 이제 첫 상한가 흐름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먹으면서 즐기시라고 하고 나서 제가 이제 13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3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12일 기준 방송에서 코스모 로보틱스나 TPS 로보틱스가 지금 좀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한가 다음 거래일에 변동성 매매도 관심을 개별적으로 가지시되, 계양전기가 상한가가 나왔어도 추가 급등이 나올 거니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라 라는 말씀. 그리고 성문전자가 첫 상한가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12일 기준으로 13일 부분에 관심 가지면 수익 시세를 즐길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성문전자가 13일 기준으로 상한가 나오고 추가 알파까지. 계양전기도 추가 급등. 이미 상한가를 먹었지만, 코스프 로보틱스도 추가 상한가, TPC 로보틱스도 추가 상한가. 말 그대로 상한가 잔치가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3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전주 같은 경우에 이벤트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이었죠. 근데 젠슨왕이 원래 참여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전격 참여를 하면서 로봇 쪽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관심을 갖지만 뭐라고 그랬죠? 엔비디아 연동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효과 부분들이 이제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로봇주가 현대차 그리고 두산 로보티스가 핵심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부분들을 가지면은 수익 효과가 높을 거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수익이 많이 났다 보니까 계양전기, 모베이스, 뭐 성문전자, 계양전지 추가급등, 코스모로보틱스 상한가, TPC 로보틱스 상한가 잔치를 여러분들한테 먹여드리다 보니까 복귀 위주로 해가지고 공식 추천 부분들은 없었지. 예. 그래서 14일날 두산로보틱스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얘기해드리면서 현대차는 그전에도 계속 강조는 해드렸지만 15일날 두산로보틱스가 준상한가가 나오죠. 예. 현대차가 급등을 하고 14일날 관심으로 제시를 해드린 다음에 또 상한가 준상한가 잔치가 나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차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15일날 여러분들한테 아이로버틱스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로버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성문전자 스타일로 첫 상한가 흐름이 나오면서 신규 주도주 부각 이제 삼성전자 노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좀 엎어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조건에서 시장 분위기 조건이 안 좋아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강세 종목의 추가 강세 현상은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아이로보틱스 같이 상한가가 처음 나온 종목들은 연속 상한가나 또는 연속 급등 형식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18일날 아이로보틱스가 2차 상한가에 들어가고 추가 알파까지 그래서 1박 2일 만에 40~50% 랠리 부분들이 나왔죠. 15일 관심주 제시 이후에 그쵸?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로봇주로서 일주일 내내 수익 잔치를 벌이게 해드렸지만 이 아이로보틱스, 성문전자, 계양전기, 모베이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럽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주 제시를 해드리면서 뭐 시가공략주라든지 장중공략주 부분으로 해가지고 같이 다 들어가서 같이 다 먹은 거예요. 계양전기는 100%급 수익 부분들이 나왔고 여러분들 한 70~80% 드셨을 거고 모베이스 전자로도 저희가 이제 70%, 80% 이상 수익이 나왔고 이번 달에만 그 다음에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 시가공략 상한가에 알파까지 하지면은 뭐 40~50% 당일만 따져도 뭐 이제 당일 급등 수익 부분들을 즐겼고 현대차로도 이제 10몇 프로 이상 수익을 즐겼죠. 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한테도 저번 주 초에 강조해드렸었던 뭐 레인보우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여기에서도 저희는 이제 몇십 프로 수익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로봇주에서만 이번 달에 확정 수익으로 먹은 게 몇백 프로. 그쵸? 계양전기만도 100%, 모베이스도 70%니까 여기서만 거의 200% 가까이 나왔잖아요. 성문전자, 상알파, 아이로보틱스에서도 수십 프로씩 수익이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티즈 요것만 합쳐도 여기에서도 지금 100% 넘게 수익이 나왔지. 그러니까 기본 300% 넘게 로봇주에서만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저희 클럽. 가족분들 수익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좀 내려오면서 로봇주들도 좀 이제 쉬러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스페이스X 관련 부분에 의한 그 조기 상장 재료기 대치 부분을 가지면서 그 관련돼서 캔코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첫 상한가에 들어가 있으니 18일 날은 이제 캔코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얘기를 했지. 다음날 관심 가지면은 아이로보틱스나 성문전자 같이 급등 시도가 나올 거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노려도 수익 시세는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25%에서 30% 랠리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19일로 넘어와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선취 관점에 대한 강조 부분들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일로 넘어와 가지고는 이제 MDS 테크에 대한 관심 부분들을 또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부분들을 이제 지금 IT 라인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재료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상승력이 좀 덜 나온 종목들이다. 그런 식으로 약간 AI 쪽에서 중요 모델로 엔비디아 연동 효과를 갖는 게 저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아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NDS 테크라든지 이렇게
폴라리스 계열 3인방이라든지 몇몇 종목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계열 부분에서 중요한 종목들이.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제가 방송 출연 부분들을 갖다가 작년 기조 하반기에도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엔비디아양 중요한 종목 유니콘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과의 제휴 부분들을 많이 해주고 자율주행 모듈 기술력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들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린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로봇 섹터가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양이나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점 관점에 대한 관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강조를 이제 해드렸죠. 그쵸? 이게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장 모사지에서 했던 내용들. 예.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에 대한 종목 부분들을 뭐 이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앞서서 이제 뭐 무료 방송 일정 부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변동성 레벨업으로 이만큼 반등 수익을 낸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던 타이밍 부분들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에서 이제 로봇주 부분들에 대한 선점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바로 급등 부분들이 또 나온 거죠. 예. 그쵸?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왔고 오늘은 좀 로봇주가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이제 알차게 잘 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급등이 이미 나왔지만 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추가 시세 그런 부분들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전주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에 해당하죠. 시세가 이제 진행 중인 부분들. 그리고 시트 시세가 저스템이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모아 데이터.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급등 상한가 알파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IT 라인업 부분에서 좀 안 오른 종목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MDS 테크 같은 경우를 계속 좀 눈여겨보면 돼요. 눈여겨보면은 시세 흐름 부분들이 상향 쪽으로 가지 하향 쪽으로 갈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술력이 워낙에 높고 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향 연동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기 대체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로봇 섹터. 로봇 섹터. 그 중에서 이제 덜 오른 로봇 섹터 관련 종목. 올라가서 유지하고 개별적으로 올라간 로봇 계열보다는 상승력이 좀 덜 나온 로봇 계열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은 상승력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 있었던 뭐 DIC라든지 뭐 IL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성문이나 또 뭐 아이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첫 상한가가 개별적으로 나와서 주도주 위치를 차지한 로봇주는 알파 파동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양에서도 느꼈고 모베이스에도 전자에서도 느꼈고 아이로보틱스에서도 느꼈고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쵸? 네. 스페이스X에서는 뭐 캔커에서도 느꼈고 그쵸? 이제 알파 파동으로 시장 흐름 부분들이 조금 정체되는 흐름 부분들이 나와서 거래소 산업군이나 로봇주들의 흐름 부분들이 조금은 둔감한 상태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 SPG 같은 경우 어제 변동성 강세가 나온 다음에 이제 넥스 트레이드 시가 상승력부터 이제 갭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쵸? 아이로보틱스는 뭐 이제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비탄력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관심보다는 5월 초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로봇주들 새롭게 보각돼서 이제 개별로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그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DIC라든지 IL 같은 경우에가 이제 조건값이 맞아가지고 오후에 좀 더 달리면
뭐 상한가까지도 갈 수는 있는 종목들에 해당을 하는 거지, 로봇주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SBB테크 5월 초에 움직임에 나왔던 종목 중에 추세형 종목으로는 SBB테크 흐름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닥의 대형 메인 삼성 연계 계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다 시세가 살아 있잖아요. 어제 뭐 10몇 프로씩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추가 변동성 부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닥권 반등 부분이니까 당장의 당일 트레이딩 부분들을 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로봇주는 저번 주부터 본격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제대로 발산 형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 리스크와 지수 리스크 때문에 같이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왔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섹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IT 섹터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반도체 섹터 쪽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어느 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좀 이제 지우고 뭐 오전에도 이제 무료 방송 가점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로봇주는 여전히 선점. 이미 1차 선점 강조 후 급등은 다 나왔다. 다 뭐 10%에서 20%씩 급등은 이미 어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린 다음에 오늘장 모사지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20일 날 로봇주 선점해놔라. 그죠? 그리고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변동성도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21일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 급등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일날 그 부분을 강조한 다음에 21일날 로봇주들이 다 급등이 나온 거지. 오늘장 모사지 5월 21일 로봇주 약진 급등 진행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온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주는 오늘 누르고 있으니까 선점 관점으로 관심 가지면은 또 다시 파동 나올 때 수익 내기가 쉽기 때문에 선취 관점으로 해놓고 오늘 오후에 달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다음 주에 변동성이 다시 좀 나올 테니까 그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로봇주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주도주가 될 거냐. 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가 주도주가 될 거냐, 뭐를 선점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2차 선점 이미 올라 있지만 2차 선점 찬스는 충분하다. 요걸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IT 계열에서는 어제는 쉬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삼성 전기하고 같이. IT 계열에서는 소부장 라인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누르는 움직임이 나온 소부장이나 소프트웨어 업체 요쪽에 대한 관심 부분들이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지. 대표적으로는 그냥 MD 스테이크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렸었고 그리고 소부장에서는 이제 눌림 나온 종목들 요런 게 이제 관심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IT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밀리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K 스퀘어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로봇 섹터가 쉬다 보니까 로봇 섹터의 큰 종목들의 분위기 업을 좀 시켜주는 게 또 현대차가 상승력은 더 낮지만 현대 기아차가 이제 어제도 좀 반등 약진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줬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는 관점이고 삼성전기는 뭐 IT의 그냥 대장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T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느냐를 삼성 전기로 보면 되기 때문에 IT에 대한 전망이 지금 낮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어. 뭐 누가 제일 잘 나가 하면은 이제 삼성전기가 제일 잘 나가. 이거는 뭐 4월부터 어느 누구도 반문할 필요 없이 상승률이 IT에서 제일 높으니까 큰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이 클럽에서 이제 1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 거래소 쪽은 둔감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우리 시장 부분에서 사실 매수를 제가 이번 주까 저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안 할 거다.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안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환율 문제도 있고 환율이 정말 크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환차익 기대 심리보다 환차손 부담감이 계속 높은 상태거든. 그렇잖아요. 5월 초 이후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 그럼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가져오는 순간 매 순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갖고 안 들어온다고 외국인들이. 있는 물량을 팔고 나간단 말이야. 구조 자체도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수급이고 이란 문제에 대한 변동성 흐름 부분도 여전히 아직은 갈팡질팡이어가지고 100달러 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90달러대 후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9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80달러대로 내려오기 전에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기준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두바이유 민감성이 더 높고 북해산 브렌트유 연동성 부분들도 조금 더 높은데 좀 더 고급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중진류이기 때문에 이제 좀 등급이 낮단 말이야. 가격 차이도 좀 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유가의 변동성 흐름 부분들이 여전히 고유가. 또 원달러 환율은 고환율. 구조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 고환율 구조가 들어감에 따라서 미선물은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달러 강세에 따라서는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는 절대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본 구조가 그래. 달러 강세에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 매수는 안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전주 시작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매수는 절대 안 들어온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안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번 주도 월화수목금 매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어제 매도가 좀 적었지. 왜? 삼성전자의 노사합의 문제로 총파업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팔까 말까 고민해서 일단 보자. 지켜보자 쪽으로 간 거야. 근데 그런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삼성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닌 거야. 지금 뭐 주주연합 문제도 있고 노조 측의 지금 가결 문제 부분들도 있고 산전한 문제들이 많아서 삼성전자의 불안전성이 여전히 높은 거지. 그리고 거기에 환율이 급등이 나오니까 보통 외국인 포지션 부분들이 우량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량주 매도 포지션에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루 만에 조원 단위가 넘는 매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폭 부분들이 오후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흐름 부분이 나온다면은 지금도 하루 종일 매도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이 넘는 매도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선물에서조차도 매수 계약을 올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피 200 포지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은 거래소하고 선물에서 계속 매도를 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고 어제 거래소가 8%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4%대로 제한적으로 소외됐었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 4,000원 넘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 강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정체. 큰 종목들이 못 움직이고 매물 압박을 받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쪽 부분들이 오히려 약진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 바이오주. IT가 좀 범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시총 상위 지배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에코프로 2인방 아니면은 바이오 쪽으로 집중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역배열 탈출은 못했지만 알테오젠이 또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다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속에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반등 흐름 부분들을 주고 삼천당 제약은 뭐 지금 이제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은 이제 끝난 종목이니까. 그리고 지금 HLB가 바닥 확인 이후에 약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수혜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5월에 보면은 정체되다가 거래소는 오르다 누르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은 오른 게 없이 정체되다가 엎어져 버렸거든. 삼성리스크에 하청업체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엎어지는 강도들이 거래소보다 훨씬 컸는데 그런 강도에서 거래소의 메리트가 오히려 적고 코스닥의 과대낙 폭강대가 높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매수 집중도가 높아진 거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바이오를 매수해도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일러요. 왜냐면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이 지금 역배열에 있어. 올랐어도 역배열이야. 리가캠이 올랐어도 16% 급등했는데도 역배열이잖아. 그러니까 바이오가 대세를 차지하고 코스닥이 1200포인트를 재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면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심을 보이는 시점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오늘 시세가 거래소 정체 속에 코스닥이 좋다는 걸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더 성격으로는 바이오주 매매가 가능한데 적극적인 베팅으로는 이 코스닥 지수의 연속 상승력에 대한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은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겠죠. 물론 기술적 트레이딩 매매는 가능해.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상의 과대낙폭 종목에 대한 맥점 라인으로 들어가는 이격도 기법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 종목 부분들에서 맥점 라인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보일 거야. 그래서 공략 가능 대상 부분들이 되는 쪽 그런 부분들은 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인 매매 외에는 매수 맥점이 되지 않지. 그러니까 뭐 리가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0% 라인 범위 돌파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만 80 라인 범위에 대한 돌파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격 범위에서 돌파가 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격 회복 바닥 맥점을 돌파를 하고 있긴 해요. 시장별로 종목별로 위치별로 그때그때 적용 가능 부분들이 필요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과대낙폭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우량주 계열이나 아니면은 또는 중소형주 계열에 대한 매수 맥점 라인을 기술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 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우량주 라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선 정도를 보게 되는데 90선 돌파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어제 기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단기가 대낙폭에 따른 회복력 상승 매수세로는 맥점에 들어간 이제 코스닥 종목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타이밍이죠. 요 타이밍에서 90선 라인 이탈 부분들이 나왔다가 회복된 요 지점 정도가 단기 매수 맥점 정도가 도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수 맥점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선 라인 부분들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하면 가능하나 에코프로는 기법 대상으로 되지는 이제 않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이제 기법을 활용한 매매로는 적용되는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매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단순한 흐름 부분만을 접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종목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매수 접근을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 심리가 이제 크지. 근데 이제 요런 건 가능해요. 저희 클럽에서 제가 뭐 굳이 강조를 드리진 않지만 이 코오롱 티슈즌을 가지고도 수십 프로 수익을 냈거든. 요 바닥권 구간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 선점을 4월 후반에 들어가서 13만 4천원 위쪽 14만 쪽 라인 범위에서 차익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차익을 전량으로 하고 나서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은 추세가 지켜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는 가능한 거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게 조성되지 않고 재료조차도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굳이 매매를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펩트론도 다 마찬가지고. 업종 성격으로는 그래요. 각 종목 성격으로는 기법상으로는 단타 매매는 가능해. 지금 바이오 종목에 접목해가지고 매매 가능 대상이 되는 건 이격도 기법 적용되는 기법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저희 클럽 기법 부분 중에서 이제 팔색조 비상의 출발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이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바닥권 첫 탈출 급등 맥점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급등 종목들은 발굴할 수 있죠, 역별에서. 요런 거는 여기 검색기 포착이 되면 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5에서 25%씩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급등 나오는 거. 요런 걸로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또 가능한 거야. 이격도 기법으로는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 매매 맥점으로 역배열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팔색주 비상위 출발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닥권 첫 상한가 종목을 검출하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첫 급등, 양봉 급등이나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을 다 검출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 바닥 안착이나 역배열에서 정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초입 급등 시도 구간대에 대한 종목에서만 종목 포착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 거지. 뭐 오늘장 모사지에서 여러분들이 저 검색기를 뭐 당장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저희 클럽에 있는 검색기의 뭐 종류나 기법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장세에서 활용을 한다면 저런 걸 활용하면 수익 내기가 쉽다. 김용덕 대표가 왜 장세무한하게 수익을 주고 있어요? 조정장에도 수익 낼 수 있는 기법과 검색기를 가지고 있고, 정별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법과 검색기, 역별에서도 급등 잔치를 즐길 수 있는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자동 포착해주는 검색기하고 그 포착 타이밍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움직이고 있는 종목만의 기법이나 검색기가 아니라 바닥권에 있거나 역별에 있는 쪽에서도 장중 단타나 상한가 알파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포착들이 가능한 특화 명품 검색기하고 명품 기법들이 다량으로 있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뭐 어려운 장이 됐건 이렇게 단기타를 했다고 올라오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 섹터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 내는 건 쉽지. 아무튼 트렌드 매매 이건 이제 검색기나 기법 매매를 얘기 드리는 거고, 이제 김용덕 대표를 찾아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법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검색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오늘장 모사지는 정보성 부분을 위주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가족분들이나 클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뭐 굳이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설명드리지만, 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야. 현재 시점. 이번 주 오늘장 모사지 타이밍, 특히 수요일부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한테 이 오늘장 모사지로 제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그래도 상당히 거래도 조금 적어진 시간이고 식사들 하실 수 있는 시간에 열정적으로 밥도 안 드시고 제 방송 참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상한가 먹을 수 있게 잔치를 벌여준 거잖아, 저번 주부터. 식사하고 방송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못 먹는 거고, 방송 참여한 분들은 매일 상한가 잔치를 먹었지, 급등잔치하고. 그죠? 그래서 매 방송마다 관심 섹터, 직접적으로 종목 얘기까지, 업종 섹터 얘기까지 어느 정도는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 주 중반 시점부터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지. 예. 어차피 오늘장 모사지도 정보성 성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관심주를 제시해드리고 한국경제TV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방송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욱 임팩트 있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섹터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더 이해도 높게 장중 풀 내내 부분에서 설명 부분들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뭐 검색기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기법에 대한 교육 부분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 100% 무료, 100%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혜택 부분들이 지금 뭐 김용덕 대표를 찾아오시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지불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거야.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상 저하고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지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모사지의 오늘 방송 부분들이 뭐 끝나시면 제가 장중 무료 방송을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드리니까 뭐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부분 쪽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와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오늘장 모사지가 같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오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교육자료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제표 교육부터 시작해서 수급 교육, 차트 교육, 이평선 교육, 신규적 좌표 교육 부분들을 공짜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오시면. 기본 교육이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기본 교육으로 그 분야별 교육 부분들을 해드리는 거고,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김용덕 대표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법 교육, 검색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수익률 대 다가랑 파트너의 이런 교육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분들을 찾아오시면 유튜브로도 오늘 장중 무료 방송 일정이 생방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파트너스 쪽 부분들을 뭐 또 한국경제TV에서 보고 계시니까 찾아오시면 그쪽으로도 뭐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김용덕 대표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상 동안 풀로 무료로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도 또 지금 오늘장 모사지 외에 디테일하게 매수 매도 사인까지 공식적인 수익을 무료로 해드리는 그런 차수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모사지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이 방송이 끝나시면은 유영덕 파트너를 유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한국경제TV 쪽 매체 연동 부분들을 통해서건 찾아오시면 좋다. 뭐 이런 설명까지는 드릴 수 있거든. 뭐 직접적으로 뭐를 뭐 상품을 가입해라 유료가 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찬스는 놓치면 안 된다. 공짜는 놓치면 안 된다잖아. 그죠? 그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미 늦었잖아. 오늘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승력 부분으로는 벌써 리가캠이 16%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등파동 자체는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무렴 코스닥이 여기에서 지금 외국인이 4,000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도 5%까지 오르고 거래소가 추가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지금 뭐 코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막 뭐 7% 8%대로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지. 거의 다 이제 다 올라온 거야.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도 거래소 라인 범위에는 반등이 안 나오는데 에코프로 이영재가 지금 10% 이상 급등이 나왔으면 다 나온 거잖아. 더 나올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지. 어쨌거나 근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IT 계열이 약세를 보일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쪽 라인업으로 4월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려가지고 수십 프로씩 올라가는 거를 알려드린 부분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뭐 거래소의 이 우량주 정체 라인 범위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 계열의 변동성이 강세를 치고 있다 보니 예, 지금 삼성 SDI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시 움직임이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 흐름이 오후장에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보통 보면은 이제 뭐 LG 화학, 그죠? 여기 4월에도 움직였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2차 전지 계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동을 하면은 배터리 계열 부분들이나 대용량 저장 장치 관련 부분,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되다 보니까 AI 라인의 데이터 센터하고 연동이 된다거나 로봇의 차세대 배터리 연동 부분에 대한 재료를 받는 형식이지만 굳이 나누자면은 자동차 계열하고도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섹터의 반등 부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공업주가 오전 변동성만 하더라도 탄력 부분들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가 변동성 흐름 부분들에 대한 상승력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중은 이제 많이 올라서 좀 덜 나오는데 하나 계열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부분들이 지금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 오션이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 또 이제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변동성 흐름 부분들을 따라서 4월에 약진이 하나계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선 기자재 라인이 1차 하청업체인 하나 엔진이잖아. 나름대로 하나계열에서 선박 관련 부분을 본다면은 대장군 시리즈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엔진이거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변동성의 급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늘의 섹터 흐름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거래소는 삼전하고 SK하이닉스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기본 이제 정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오르는 부분들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크게 밀리지도 않을 거다. 그거를 이제 핵심상으로 보면 되겠지.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내리지도 않을 거다. 유지력 정도. 다만 수익 효과를 오늘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를 보더라도 연속 급등 형식보다는 점진 상승 형식 정도가 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일단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앞서서도 얘기해드렸지만 필수적인 조건은 달러가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달러가 내려와야 된다고. 달러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국제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둔감도가 높아져요. 당장에 이게 만약에 뭐 1550원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증시가 밀릴 수밖에 없어. 네. 왜? 달러 가격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달러를 사고 있고, 달러를 투자를 안 하고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달러가 흔해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땐 안전자산 우세 현상이 나오잖아.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는 거야. 가치가. 근데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베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땐 달러가 내려오고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보통. 기본 경기 이론이 그래요. 근데 그
예전에 한번 그 달러가 올라가면서도 미증시가 올라갔었던 그 특이 현상 빼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이득을 위주로 하는 상호관세 효과나 이런 부분 영향으로 미국 정책이 워낙에 강도 높게 나오니까 미국 시장은 달러 강세가 나와도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독단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던 건데, 전체적으로는 원래는 달러가 올라가면은 안전자산 쪽 달러 투자에 파생 투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 부분들은 내려가게 되는 거지. 빠져가지고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자금들이.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나 미선물에 대한 변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지. 상승력이 쉽게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못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증시를 따져본다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래소가 이제 민감도가 높잖아요. 반등력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 특수성 때문에 올라간 거고, 내려왔던 거를 복구시켜 놓은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달러 때문에 오르질 못한다.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있잖아.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는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가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조원 단위 시장가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죠? 뭐 오전보다는 이제 매도 각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만, 이게 시장가 매도면은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야 돼. 한 1조 5천억 정도 팔면은 마이너스 한 2, 3%?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3조 이상을 팔면은 마이너스 5%가 넘어가게 밀릴 수 있는 거고. 근데 1조 5천억 정도 파는데도 지금 거래소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외국인들이 받쳐놓고 그냥 매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거를 개인하고 기관이 좀 먹는데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못 올리는 거지. 그래서 거래소에서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부분보다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의 매매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부가업종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지. 중공업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4월 중순을 착안해가지고 지금 매매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과대 종목, 과대 낙폭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베팅이 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있는 거지. 기관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은 왜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팔아? 바이오가 시총 상위 부분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2차 전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가 물량 부분들을 매수해 놓은 구간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단기 반등 나오는 거에 따라서 빨리 팔아버리고 있는 거지. 예. 먹혀오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조건상으로 큰 주체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리가켄바이오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일단 팔고 보고 싶거든. 그리고 또 받쳐놓는 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야. 본인 평단가에. 이게 먹어오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매가 들어오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바이오가 강세를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현재의 직접적인 투자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지. 예. 기법이나 뭐 검색기 쪽으로 검출이 된다면 트레이딩 성격으로는 이제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되셨죠? 그리고 지금 삼성하고 SK는 못 움직이는데 소부장은 또 움직이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또 이오테크닉스 나름대로 소부장 부분들은 움직이고 있네. 뭐 심텍 뭐 서진은 이제 로봇하고 연동되는 거고 HPSP 제주반도체 솔브레인 뭐 대표 종목들이잖아요. 요즘에 제주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네. 그런 종목이 오르고 있고 뷰티도 좀 오르고 있네요. 뷰티도 바이오랑 같이 조금 밀렸는데 클래시스라든지 슈젤이라든지 지금 뷰티 쪽도
좀 변동성 부분들이 오르고 있네. 그쵸? 그런 부분들. 로봇 쪽은 좀 쉬고 있고, 무벡스가 어제 약진 흐름 부분들을 10몇 프로 줬는데 오늘은 좀 쉬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좀 이제 쉬고 있는 형태. 예. 그쵸? 그런 부분들. 뭐 원익 IPS도 사실 IT 계열 종목이지만 이제 신규 로봇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1, 2월 달에 로봇 관련주로 분류돼서 지금 이제 IT 계열보다 로봇 계열 쪽으로 원익 그룹주는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이 좀 보이고 있어요. 시장 자체는 이제 그렇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12시 20분 타이밍 부분들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지. 그럼 종합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기준 오후, 점심시간에 방송이니까, 오전은 어차피 우리가 오늘 장모 사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전 거래일 얘기했던 걸 가지고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성과를 보는 부분들인데, 어, 오늘 기준 흐름 부분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대한 매매라는 게 좋겠느냐, 라는 부분들. 그럼 아까 전에도 우선 얘기를 드렸지만, IT 계열에서는 지금 소부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메인이 안 움직이는데도 소부장 대표 종목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몇 종목은 움직이고 있어. 근데 그거는 올라가 있는 종목이 또 오르는 거는 갖고 있는 영역에서의 문제지 새로 들어가는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삼성전자를 100% 먹고 나서 그 뒤로도 최초 매수가 대비 100%가 올랐는데도 굳이 접근을 안 하거든. 왜? 많이 오른 거를 갖다가 또 접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미 100% 이상 먹었는데 뭐하러 그걸 위에서 들어가.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그죠? 지금은 아직도 메인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좀 IT 계열에서는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많이 오른 것보다는. 그쪽 부분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부분에서 이제 관심 부분. 대표적으로는 이제 MD스테크 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부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IT 계열 하면은 사실 올라있지만 이제 막 오르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IT 소부장이 오르면은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안 오르고 오를 순 없거든요. 주성은 너무 올라가 있는 거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성처럼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런 부분들. 그게 아니면은 뭐 지금 또 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에서는 HPSP 뭐 요런 경우가 이제 누르고 반등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신고가 약진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요런 종목들 이제 막 돌파가 나오고 있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파동을 올리는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 너무 위험하잖아. 이런 종목들도 정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해가지고 레벨업이 나온 거거든요. 주성이 이제 이런 과로 가 있는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 옆으로 길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많이 올라가 눌렀던 종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순환매를 타니까.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계열이나 뭐 이런 쪽 라인머미에서는 소부장 범위 분사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는 이제 뭐 MD스테크 정도. 그 다음에 이 핵심 코스닥 라인업 부분 쪽에서 본다면은 아까 얘기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다음에 HPSP가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TCK하고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올라간 건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종목들이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선순위는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 정도 부분에 관심들을 기울이시면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나올 때 장대 항봉 시도가 나오거든. 이오테크닉스는 이미 가고 있고 IT 소부장에서도 가장 대표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주성이 지금 추월해가지고 내가 주도주야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이오테크닉스 부분 쪽에 관심을 좀 갖죠. 리노는 좀 이제 시총은 높지만 좀 비탄력 강도들이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관심 부분들을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하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뭐 MDS 테크,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요 종목들한테 관심을 가지면 이오테크닉스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늘 장중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다음 주 변동성도 돌파가 막 나온 상태니까 기대할 수가 있고 MDS는 뭐 이제 아직 발동이 크게 걸리진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선정 관점으로 매매해놓으면 효과 강도가 이제 높을 수 있고 ITS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항상 계속 강조하는 부분 쪽에서는 이제 로봇 쪽에서는 이제 우량주 계열을 보면은 뭐 무조건 현대차고, 현대차가 발동이 걸려야 중대형주 레벨업 부분들이 나오니까 현대차 쪽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걸 계속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고, 중소형 라인업에서는 이제 주도 계열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쪽,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계양 전기, 그쵸?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전문가들도 보통 많이 좋아하는 게 또 현대라는 명칭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현대 무벡스 5월 초에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현대 모비스나 현대 오토웨버인데 현대 모비스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효과 강도가 떨어질 걸로 보이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덜 올랐으니까 올릴 여지가 있네요. 부가적으로는 그런 부분 정도. 큰 종목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는 오늘도 시세 흐름 분위기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받는 기대력을 가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업종을 더 본다고 한다면은 뭐 원자력하고 오늘은 좀 누르고 있지만 원자력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량주 라인업에서 앞으로 좀 더 오르지 안 오를 수는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라인업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지만 이 저희 클럽 주간 리포트 부분에서도 4월 3주차 부분에서도 집중 강조 부분들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쪽 라인업 부분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차 전지가 발동이 걸려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에너지하고 인프라 섹터 부분은 결국에는 파동이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 주 이후로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에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IT 탄력은 삼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니까 어제는 강했지만 큰 종목들의 탄력이 앞으로 좋진 않을 거란 말이야.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라 옆으로 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4월 3, 4주차에 강조했던 거하고 동일한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만 공략을 잘해도 수익은 누워서 떡 먹기로 먹을 수가 있지.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는 우량주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산업분 섹터 쪽에 대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전력 라인업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 정도를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고 두산 정도까지는 공식적으로 뭐 무료 방송 관점에서도 앞으로의 관심 부분 우량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추가 섹터에서는 그쪽에 관심 부분들을 가지시되 공식적인 부분으로는 계양이나 뭐 모베이스라든지 새롭게 제시하는 건 무벡스, 현대 무벡스 정도에 대한 선취 매매 가능하다. 다음 주에 이제 급등 시도 나오는 걸 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IT에서는 MDS 테크, 이오테크닉스 정도로 폭을 조금 잡아주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종목들은 범위가 좀 더 있고, 작은 종목들은 범위가 좀 더 작고, 그리고 어차피 움직이는 섹터는 2차 전지, 그리고 전력 설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자력, 그리고 로봇, 중공업,
요 라인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충분히 오늘 설명드리고,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셨겠습니다만, 오늘장 모사지 1시간, 김용덕 대표처럼 한시도 끊임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파트너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좀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드렸는데, 이것보다 더욱 디테일하고 더욱 핵심 승부를 직접 매수 매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장중 무료 방송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시 반에 지금 오늘장 모사지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경제TV 쪽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 쪽을 타고 들어오시면 김용덕 대표의 무료 방송에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장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니면 유튜브에 뭐 상한사령부 김용덕 대표나 아니면 김용덕 대표를 치시면 제가 올린 방송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동시 무료 방송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 부분들에 대한 참여 부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참여 부분들도 또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참여 부분들이 가능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뭘 알려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매일 1시간씩 짧은 시간 동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달해드리고 그날 오후나 다음 날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래도 효과가 높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김용덕 대표가 직접 김용덕 대표 이 수익률 대 다가랑 파트너인 김용덕 대표의 일주일간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무료로 여러분들 이 케어 관리를 장중 내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 중반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부분들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무료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쪽 부분 쪽으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쪽에서 김용덕 대표, 상한사령부 김용덕 대표 치셔가지고 실방송 진행하는 부분들로 참여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혜택 부분들 받을 수 있는 방법, 리포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리딩 부분들도 무료로 여러분들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모사지 금요일 방송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진행해 드린 3부 방송 김용덕 대표의 한방승부 섹터를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방송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참여해주신 투자자분들, 제 방송으로 오실 분들은 계속 이제 설명분들을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장 마감까지 제가 케어를 해드리겠지만 또 이제 오늘장 모사지 위주로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남은 시간 투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 30분에 김용덕 대표의 한방승부 오늘장 모사지 3부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장 모사지 코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자, 그리고 시간 되는 분들은 유튜브 꼭 검색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실방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니면 한국경제TV 쪽 부분 방송 부분 보는 쪽으로 아시겠지만 들어오시면 무료방송 장중 무료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시간 되는 분들은 실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모사지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